명량.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봤을 영화 바로 그 명량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장면들 기억납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대사 있습니까? 마지막에 후세들이 잊으면 안 된다. 맞죠. 뭐 그것도 있었고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에게는 아직 세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세척에 의해서 12척입니다. 예, 합치면 사시 되네요. 예, 맞아요. 아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 그 명량이란 배경은요, 임진왜란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요. 임진왜란은 크게 7년 전쟁이었거든요. 7년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첫 번째 그 승리 해전이 뭐였냐면요, 옥포 해전이에요. 요거 정도는 기억합시다.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 제가 군대 갔을 때 나름 사학과 출신이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그 무슨 군대에서 그 뭐 무슨 뭐 도전 골든벨 이거 뭐 비스무리한 걸 했어요. 그래서 뭘 맞추면 되는 건데, 제가 진짜 그때 공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휴가 한번 가보겠다고. 1등이 무조건 휴가야. 다 외웠는데 거의 마지막 가서 이순신 장군의 첫 승리 해전을 묻더라고.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옥포를 못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등을 했거든요. 1등만 휴가를 주는데. 내가 그래갖고 평생 한이 됐어. 그래서 옥포 해전이 이순신 장군의 첫 해전 승리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초기에는 뭐 옥포, 당포, 한산도, 부산포에서 이제 큰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그러다가 휴전회담에 들어갔어요. 휴전을 한 2, 3년 정도, 한 3년 가까이 했었는데요. 그 휴전이 결렬됐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휴전을 했는데 일본이 우리 측한테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조선 8도라고 하죠. 그러면 8도니까 반 나눠서 밑에 4개 도는 우리 일본한테 넘겨, 이런 걸 넘겨요. 좀 이상한 애들이죠.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서 끝나니까 명나라 너네도 좋아졌으니까 명나라 공주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님의 첩으로 보내, 뭐 이런 거 했었어요. 명나라도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하니까 결국엔 결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렬이 돼서 그 다음에 터졌던 바로 그 이제 해전이 7천량 해전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원균 장군이 조금 이제 좀 해드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쨌든 뭐 명령 가운데 했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이제 배들이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순신 장군의 컴백 무대가 바로 이 명량해전이었습니다. 명량해전은요 12척의 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사료에 따지면 12척에 한 척을 더 수리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영화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13척의 배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외선 몇 척이랑 붙었답니까? 330척, 12대 내지는 13대 330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해전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조정에서는 그렇게 해요. 이거 해전엔 이게 가망이 없으니까 너 이제 올라와서 육군에서 이제 육지에서 싸우자라고 하자 뭐라고 합니까? 조선의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항전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편지에 써 올리잖아요. 왕에게. 국왕이 왜 그러냐면 육군이랑 합쳐서 싸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선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워낙에 뭐 큰 해전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해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그 러일 전쟁의 일본 최고의 그 제독을 도고 제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이 해외에서도 상당히 유명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고 제독이 그 러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러시아 군대를 발틱 함대를 껐거든요. 그들이. 그러면서 당신 참 대단하다. 이 동양 최고의 해군 제독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평가하니까 도고 제독이 뭐라고 합니까? 노. 혹시 순신이 들어봤어? 이러면서 이제 알려줘요. 그러면서 그때 이순신이야말로 최고의 지략가고 난 아직 그를 따라가려면 멀었다라고 하면서 이순신 누구냐라고 하면서 당시에 영국이라든가 뭐 그 일대에서 서방에서 이순신 장군의 그 명성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노량 해전에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게 정설이죠. 근데 사실은 뭐 몇몇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노량해전 때 돌아가시지 않고 뭐 이제 외딴 곳에 가셔서 몇 년을 더 사셨다, 아니면 뭐 태백산에 들어가 사셨다라는 분도 계시고, 가장 어이없는 주장으로는 아직까지 살아계신다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봤대요. 왜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 이순신 장군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봤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봤다니까 뭐 어디 산속에 가서 봤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정설에 따르면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신 걸로 나와 있고요. 임진왜란의 결과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문화재들이 많이 손실을 보았습니다. 뭐 불국사, 경복궁 이때 불탔고요. 뭐 토지대장이나 호적대장 등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나타났던 게 뭡니까? 여진족이 급성장합니다. 여진족이 말 그대로 급성장해요. 바로 이 배경은 뭐랑도 연결될까요? 바로 이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대단한 드라마 아니에요? 이게 영화 아니에요? 이거는 광해 8년경에 승정원의 일기의 기록이 한 15일 정도가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이 광해가 늘 위협을 받던 왕이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약간 대신해 줄 만한 사람을 좀 찾지 않았을까라는 영화의 모티브에서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광해 내용 보면 이제 광해군의 기본적인 이제 업적이 되겠습니다. 전란 수습. 임진왜란 가정 가운데 그는 쇠자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역사상 그 선조를 평가할 때 선조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도성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 어마어마하죠. 당시 일본 사람들은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당시에 그 왜군들이 와서는 그들은 거의 성을 버리고 간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거의 없는 일이래요. 근데 왕이 도성을 버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주 지역 갔는데 가는 과정 가운데 일본이 혼자 쫓아오면 좀 본인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나누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그렇게 안 좋아했었던 당시의 광해군을요,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러더니 우리 이제 조정이 2개다라고 해서 분조라고 하거든요. 조정을 나누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는 이제 의주에 가 있고 나머지 이제 광해군은 전국을 다니면서 의병을 조직하게 하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으니까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으로 세워줘야 되겠죠. 그런데요, 선조는요, 컴플렉스도 심하지만 상당히 광해군에 대해서 안 좋아해요. 자기가 부족한 건 다 갖고 있습니다. 선조는 기본적으로 되게 서자 출신, 조선 출신 최초의 서자 출신 왕이거든요. 서자라는 게 뭐냐면 그 양반으로 치자면 첩의 자식, 그러니까 후궁의 자식이에요. 후궁의 자식이다 보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광해군도 후궁입니다. 그것도 첫째가 아닌 둘째입니다. 워낙에 명석했기 때문에 이제 세자는 이제 했었는데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고요, 전쟁이 끝났더니 사람들이 자꾸 막 선조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때 근데 왜 떠났어요? 나 이해 안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옆에서 광해군이 뭐 그 정도 가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뭐 광해군, 저 광해군처럼 못하고 왜 그랬어요? 막 이런 여론들이 아마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해군은 막 저기서 또 묵묵히 있으니까 더 싫은 거예요. 세자만 16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요,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선조가요, 임목대비라는 분과 50이 넘은 나이에, 지금의 여러분 나이에 그 이제 여성과 세장가를 가세요. 세장가를 갔습니다. 세장가를 가셨는데 아들을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낳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영창대군입니다. 근데요, 나이 차이는 많았지만 그는 본부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중전입니다. 근데 영창대군이 2살, 아마 그때요, 영창대군이 한 4, 5년만 더 살았으면 왕위가 영창대군한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영창대군이 2살 때 선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이제 그 왕위가 광해군에게 이제 넘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광해군은 계속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그 왕에 있는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폐모살제라는 자신의 새어머니,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습니다. 새엄마가 그 임목대비를 폐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었었던 영창대군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폐모살제라는 건 윤리적 문제라고 하거든요.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광해군을 얘기할 때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실리적인 중리배교를 얘기합니다. 거기 그 드라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드라마래. 그 영화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명에서 후금이 막 갑자기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후금이 막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 명예 군사를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딴 신하 쪽에선 지금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군사를 보냅니까? 허허! 우리가 오랑캐한테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명에 대한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있는 건 명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광해군이 좋소. 내 명예 지원군을 보내지. 그렇지만 이 하나만은 얘기해야 되겠어. 우리가 그대들의 청에 군대는 보내지만 우리 병사들을 전방에 세우지 말고 안전한 곳에 위치해서 무사히 돌려보내달라고 꼭 얘기를 실어야 되겠소. 얘기하니까 강경파였었던 그 사람들이 전하! 그것은 예법에 어긋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광해군이 얘기를 하죠. 부끄러운 줄 아시오!
도대체 그대들이 말하는 4대가 뭐요? 4대 예가 뭐요? 난 그대들이 말하는 4대 예보다 2만 명의 내 백성들의 목숨이 10곱절, 100곱절 더 중요하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쫓겨나요. 그 쫓겨나고 그 이후에 나오게 된 게 뭡니까?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뭐 그 앞에 정묘호란도 있었고요. 병자호란으로 이어지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광해군 하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대동법이 뭡니까? 세금을 쌀로 걷자라는 건데요. 실제로 당시 조선시대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도 세금 많이 내시잖아요. 내시나요? 당시에는요, 그렇죠. 공납이라는 특산물을 내는 것도 있었고요. 성인 남자, 16에서 60대 되는 성인 남자들은 가서 군대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내는 전세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가장 크게 부담되는 게 뭐냐면 공납이에요. 지역별 특산물. 제가 남양주 사니까요. 남양주에서는 배가 유명해요. 그러면 남양주에서 배 얼마 내라?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국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바꿉니다. 특히 관리들이 이거를 좀 농간을 많이 부려요. 왜 그러냐면 배를 거둘 때 그냥 막 썩은 거 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검사를 한다고요. 근데 그 검사를 할 때 그들이 장난들을 많이 칩니다. 이거 배가 너무 작은데? 너무한데? 저기 이거 제가 농사진 것 중에 제일 큰데요? 아니야. 어떻게 주상에게 임금에게 드릴 건데 이렇게 작은 걸 할 수 있어? 이거 말고 네 머리통보다 큰 배를 갖고 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 세상에 그런 배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 저기 우리 김 씨한테 가봐. 있어. 나랑 다 얘기돼. 있어. 라고 해요. 그럼 그들은 갑니다. 그래서 가서 저기요, 제 머리통만한 배가 있지. 돈 내고 가라고 합니다. 아니 한번 볼 필요는 없고 돈만 내고 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원래 실제로 이제 배 값이 하나 10,000원이었다고 해봅시다. 얼마까지 받는지 아세요? 1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약 100배까지 받았대요. 100배까지 받았대요. 근데 그 지역에서 나는 산물은 다행입니다. 갑자기 저기 막 남양주 지역에서 고등어 배치. 고등어는 어디서 나는 거야? 바다에서 나는 거잖아요. 고등어 내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누군가 장사치를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익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 영화상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이문경 씨, 그 사월이랑 친해지잖아요. 그 광해 구간에.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이렇게 먹다가 사월아. 그래 넌 어떻게 하다가 이곳까지 왔는 거? 라고 이제 유병원이 이제 묻습니다. 그러죠. 예, 신의 아비는 산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공납으로 전복을 바치라고 하였사옵니다. 아니 산골에서 전복을? 네. 그런데 전복을 구할 수 없자 장사치에게 그것을 하게 되었었고 고리에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빚은 빚을 또 지게 되었었고 결국에 우리 전답과 집은 전부 다 빼앗기게 되었으며 저와 제 동생 어미는 노비기로 팔리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병헌이 그래 어미가 안 보고 싶으냐? 라고 묻죠. 생사만이라도 알 수 있었으면 원이 없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 왕노릇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렇지만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영화상에서는 이제 죽어 갔던 그 심은경 씨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대동법이요 1608년 광해군이 제위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단일한 법 하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100년이 걸립니다. 왜요? 쉽게 말하자면 그 공납을 뭘로 걷자라는 거야? 쌀로 걷자라는 거네요. 근데 쌀로 걷자라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집집마다 부과하던 것을 땅이 있는 부자들한테 세금 걷겠다는 거였죠.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그 법이요. 단일한 법이 하나 시행되는데 무려 100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극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